냉동설비 실습 세 번째 시간으로 동관용 공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관용 공구는 먼저 일반 수공구, 그리고 두 번째로 동관용 수공구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써보셨거나 아주 대중적인 그런 수공구들이기 때문에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셋톱, 금속 공작물을 자를 때 사용하며 톱날은 앞으로 향하도록 끼워줍니다. 드라이버, 주로 작은 나사, 나사못, 태핑 나사 등을 죄고 푸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벤치, 주로 동선류 또는 철선류를 잡고 구부리거나 자르는 데 사용하고요. 스패너, 볼트, 너트 또는 나사의 조립 또는 분해에 사용하는 공구고요. 펀치, 구멍류를 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수공구. 렌치, 볼트, 너트 또는 나사를 조이거나 풀 때 사용하는 공구. 플라이어, 물건의 크기에 따라 물림부의 벌림을 바꿀 수 있고 물림의 안쪽에서 선재를 자를 수 있는 날 부위가 있습니다. 클램프, 가공물을 단단히 한자리에 일시 고정시키는 공구가 되겠습니다. 바이스, 작업대에 부착 설치하여서 공작물을 똑같이 고정시키는 수공구입니다. 줄, 수작업으로 금속 표면을 다듬질할 때 사용하는 수공구로 평형, 반원형, 원형, 각형, 삼각형 등 다섯 종류로 나뉩니다. 우리는 줄 작업하는 부분에 공기행동 부분에 평형, 원형, 각형 이런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죠. 플라이어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콤비네이션 플라이어, 흔한 우리가 볼 수 있는 플라이어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워터펌프 플라이어, 그리고 펜치, 커팅 플라이어, 니퍼라고 하죠. 롱노즈 플라이어, 롱노즈라고도 얘기를 하죠. 롱노즈라고 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바이스 플라이어 혹은 클립 플라이어. 일반 수공구 C클램프, C형 클램프, 말렸기, 볼트 클리퍼, 양구 스패너, 조합 스패너, 그리고 옵셋 렌치, 해머 렌치. 렌치가 있는데 해머를 쳐서 조이거나 풀을 수 있게 되는 그런 해머 렌치가 되겠고요. 육각 렌치, 라쳇 렌치, 더러는 어떤 분들은 현장에서 깔깔이라고도 하죠. 냉동 라쳇 렌치, 냉동기에 액관이나 그리고 가스관이나 실외기 쪽에 배관 라인에 붙어있는 서비스 밸브 같은 경우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이고 플러그 할 때 쓰는 렌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냉동 라쳇 렌치라고 얘기합니다. 소켓 렌치, 어떤 분들은 복수라고도 하죠. 동관용 공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관용 공구, 토치램프, 동관 등의 용접, 댐 등의 작업을 하기 위한 가열용 공구가 되겠고요. 대부분 연납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토치램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튜브 밴더, 동관을 구부릴 때 사용하는 공구고요. 튜브 커터, 동관 절단용 공구고요. 리머, 튜브 커터로 동관을 절단한 후에 관 내면의 버 혹은 거스러미를 제거하는 공구가 되겠습니다. 플레어링 툴, 동관의 끝을 나팔 모양으로 만들어서 압축 접합, 즉 플레어 접합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공구로서 리머 작업과 줄 작업을 필요로 하는 수동형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동영상으로 본 자동형이 있습니다. 사이징 툴은 동관 끝의 끝을 원형으로 정형하기 위한 공구들입니다. 우리가 플레어 작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에 동관 끝부분이 찌그러지면 제대로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원형으로 다시 정형하는 공구를 우리가 사이징 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익스펜더, 확관기라고 하죠. 동관 끝을 확관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공구죠. 팁 뽑기, 동관 직간에서 분기관을 형성할 때 사용하는 공구입니다.
자, 그림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확인해봤던 그런 공구들이 있죠? 플레어링 툴, 익스펜더, 튜브 커터, 그리고 이런 플레어링 툴과 익스펜더, 튜브 커터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할 수 있게 모아놓은 공구를 우리가 플레어링 툴 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레어링 툴 셋. 팁 뽑기 공구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라쳇으로 된 렌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리고 따다닥, 돌리고 따다닥, 돌리고 따닥 하는 그런 렌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은 이제 드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동관이 있으면 이 동관을 분기하기 위한 작은 동관이 분기가 되는 부분에 홀 작업을 하는 팁 뽑기의 공구가 되겠고요. 홀 작업이 되면 홀 작업된 부분에 후크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라쳇으로 된 렌치를 돌리면 훅이 이 홀을 쭉 빼게 되겠죠. 그래서 팁 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빼면 동관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동관이 자 이렇게 홀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보면 킹핀이라는 벤치와 같은 것이 있는데 킹핀을 가지고 이 동관을 찝습니다. 그럼 찝으면 여기에 안쪽에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약간씩 이렇게 찌그러져요. 그러면 작은 동관을 위에다가 꽂으면 동관이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되겠죠. 킹핀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브레이징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공구를 우리가 팁 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머, 거스러미 제거하는 거죠. 진공펌프와 매니폴드 게이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브레이징 작업이나 용접하는 부분에 필요한 휴대용 산소 용접기 그리고 가스 용접 토치 여기 연결된 요것을 말하는 거죠. 가스 용접 토치 그리고 이 부분에 절단 토치를 연결을 할 수도 있죠. 절단 토치. 자, 산소나 아세틸렌 용기에 압력을 조절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용기에 바로 연결을 해서 쓰는 압력 조정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세틸렌이라든지 프로판 같은 경우에는 역화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역화 방지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화 방지기. 바로 압력 조정기 바로 뒤에 설치를 하죠. 압력 조정기 바로 다음에 역화 방지기를 설치합니다. 매니폴드 게이지는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밴더도 있지만 동관용 밴더도 있지만 동관용 밴더 대신에 그 동관 안에 이런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안에다가 동관에다가 집어넣죠. 집어넣고 손으로 밴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스프링 밴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스 용접 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물질, 끄름이나 이런 것들이 꼈을 때 유리탄소가 꼈을 때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팁 클리너. 드릴 작업을 하기 전에 센터링을 맞춰주는 센터 펀치, 반원줄, 둥근 줄, 스파크 라이터 혹은 점화 라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가스 용접 팁, 불꽃의 세기에 따라서 그리고 가스의 소비량에 따라서 팁을 적절하게 바꾸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브레이징 같은 경우 하는 경우에는 작은 넘버의 팁을 써야 되겠고요. 가스 용접하는 부분에 철판의 두께에 따라서 가스 소비량이 다른 팁을 바꾸어서 사용해야 되겠죠. 가스 용접하는 부분에 우리가 자외선을 많이 쏘이거나 혹은 너무 밝아서 불꽃이 너무 밝아서 모재를 잘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보안경을 쓰게 됩니다. 대부분 보안경에는 넘버가 있습니다. 넘버 차단
차단 개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차단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넘버가 약 6자리를 쓰게 되겠고요. 전기용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크에 의한 자외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차단 샵 번호가 예를 들어서 11번 정도 이 정도를 쓰게 되는데 가스용접은 약 넘버 6자리 정도를 쓰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R22 냉매를 우리가 구냉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R134라는 냉매가 나오면서 그 냉매가 이 기존 냉매와 다르다라는 부분으로 신냉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붙였죠. 그래서 신냉매는 R134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R134로 냉매가 바뀌면서 충전 닛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냉매 실린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결구가 사이즈가 달라졌죠. 그래서 커플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선을 피복을 벗기는 수동 와이어 스트리퍼, 그리고 자동 와이어 스트리퍼, 그리고 압착 단자를 만드는 압착 렌치. 자, 이렇게 간단하게 수공구에 관련된 냉동용 수공구들을 살펴보았고요. 동영상을 통해서 냉동 공구 중에 매니폴드 게이지 그리고 진공 펌프에 관련해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밀 시험을 하거나 혹은 진공 작업을 하거나 냉매 충전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공구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공구에 관련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